네.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가 정말 운명의 한 주입니다. 매번 운명의 한 주가 돌아오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특히 이번 주에 정말 빅 이벤트가 총집합한 한 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올해 여름 그리고 나아가서 하반기 뉴욕 증시 방향성이 지금 결정이 되는 운명의 한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FOMC부터 투자자들이 어떤 거를 좀 주시해서 보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FOMC가 지금 현지 시간으로 26일에서 27일 양일간 열리게 되고요. 27일 오후 2시, 뉴욕 현지 시간 오후 2시라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가 되겠는데요.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지금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7월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지난주 한때 이제 급물살을 탔던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조금 이제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75bp 금리 인상이 예정대로 7월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것은 9월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송출이 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9월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지, 9월에도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갈지, 혹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지 등에 대해서 정말 관심 촉각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문가들은 연준이 9월 이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매기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까지는 이제 상당한 시차가 있는데요. 지금 8월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지금처럼 격동하고 또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해서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 결정을 빠르게 변화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정적인 9월 가이던스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번 FOMC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할 것이 어쨌든 9월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입니다. 만약 9월 이후에 좀 긴축의 강도를 조금 이제 고삐를 풀어준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안도 랠리를 금융시장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금리 인상 속도 이거를 조금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미국 경제가 이제 완만한 침체는 좀 피해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비관적인 심리가 금융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지금 좀 주시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인정을 하는지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것이 마일드할지 공격적일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립금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준이 이 FOMC 그리고 또 이번 전체 긴축기에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여부 등을 지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이 되면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범위가 2.25에서 2.5% 범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연준 위원들이 판단한 중립금리가 2.5%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75bp 올리면 이론적으로는 거기 다가가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연준 위원들이 이제 중립금리를 4%대로 올려야 된다라는 말도 했었고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이 중립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가 치솟을 가능성, 요거에 대한 좀 어떤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위원회의 평가를 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중요한 빅테크들이 대부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알파벳을 필두로 해서 이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이런 초대형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실적 분기에서도 봤듯이 이런 기업들의 하나만의 실적으로도 이 증시 전체 분위기가 엄청나게 출렁일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실적 부분에서도 한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빅테크뿐만 아니라 화이자라든지 보잉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좀 대형주들도 이제 다우 편입 대형 종목들도 실적을 공개를 하게 되고요.
있고요. 이번 주에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상장 기업 중에 무려 3분의 1, 즉 다시 말해서 뭐 175개국 정도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좀 슈퍼 위크인데요. 빅테크 실적을 특히 앞두고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지난주에 스냅의 어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증시가 크게 한번 좀 충격을 받은 바가 있고요. 또 빅테크들의 실적 지난 분기에도 뭐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잘 안 나와서 시장 전체가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FX 손실에 따른 이 가이던스를 하향을 하면서 시장을 출렁인 적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다국적 기업들, 빅테크도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 흐름에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2분기에는 엄청난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영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전쟁이라든지 인플레, 고물가, 그리고 또 이거에 따른 어떤 엄청난 비용 상승, 이런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적을 이제 한번 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월가에서는 빅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최대장주, 뉴욕 증시 가장 대장주 애플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의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제 과거 경기가 좀 좋지 않았을 때도 항상 이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거기에 부합하는 수준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도이치방크가 콜을 냈는데요. 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이 성장세가 괜찮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애플과 같은 초우량 종목은 경기 침체의 피난처로 불리기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실적이 의외로 또 좀 잘 나올 가능성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마존에 대해서도 오늘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 나왔는데요. 투자회사 오펜하이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AWS라고 하죠.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상당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 AWS가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 아마존 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제 메타 플랫폼스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미 이제 메타가 지난번에 어닝 쇼크로 상당히 그 주식 시장 전체를 흔든 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 그리고 온라인 광고 부분이 업황이 상당히 안 좋지만 지난주에 또 스냅이 한번 큰 건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지난주에 스냅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해서는 좀 메타가 괜찮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SNS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메타가 그래도 뭐 아무리 미워도 메타가 그래도 대장주다 뭐 이런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투자자들의 기대치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난주에 한번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뭐 결국 실적은 뚜껑을 이제 열어봐야지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여러 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FOMC가 끝난 직후 바로 그 다음 날 2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요. 속보치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치가 발표가 됩니다. 2분기는 지금 속보치라서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조금 지금 예상이 많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이고요. 특히 지금 1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1.6% 역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에도 지금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나온다면 2개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기술적인 의미에서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 우려보다도 경기 침체 우려가 최근에는 더 큰 우려로 계속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경기 침체가 기술적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상당히 이제 좀 증시라든지 금융시장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분기 GDP 속보치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전망치 같은 경우는 0.3%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 이래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요. 지금 애틀란타 연은이 집계를 하는 그 모델에 따르면 2분기에도 전분기와 동일한 마이너스 1.16
마이너스 1.6%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되는데요. 29일 날 FOMC 끝나고 미국 연준이 제일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개인 소득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진정이 됐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수준, 이제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인플레가 고점을 찍었는지 이 신호를 뭐 정말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GDP와 물가 지표도 주목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중요한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이만원 특파원이 실적 발표 나오는 곳들, 여러 군데 굵직한 곳들, 이런 곳들이 예정돼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청자 채팅창에 보니까 지금 월마트가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고서 시간내 시장에서 9%가량 갑자기 급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다고 또 발빠르게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은요,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지금 월마트가 지금 분기 그리고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꽤 큰 폭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보면은 분기 가이던스는 이제 8에서 9% 정도 하향을 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를 11에서 13%가량 하락을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을 간단하게 지금 기사에서 서술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소비자 태도나 이런 데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대형마트 찾는 어떤 이런 소비 패턴에 좀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 가이던스를 좀 하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자세한 부분은 아마 내일 아침에 저희가 이 부분이 분명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될 거고요.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는 꼭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저희가 이제 요번 주 나올 경제 지표들 이제 이명환 특파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나왔던 비교적 이제 이번 주 나올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소하지만 그래도 또 경제 지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들이 또 두어 개 나왔네요. 역시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오늘 경제지표 2개 발표되었는데요. 2개 모두 상당히 좀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GDP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경제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전미 활동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 전미 활동지수가 오늘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0.19를 나타냈는데요. 이 지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 경제 성장 상황이 장기 평균을 밑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월 전미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0.19를 기록을 했고요. 원래 5월 이 똑같은 지표가 0.01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제 전월치 동안 0.19로 하향을 했습니다. 2개월, 2개월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경제 상황이 지금 장기 평균을 밑돈다라는 의미를 시사를 했습니다. 또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련해서도 이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댈러스 연은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 지수가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건데요. 이제 마이너스 폭도 상당히 큽니다. 마이너스 22.6을 기록을 했는데요. 제조업체들의 기업 활동 지수가 이만큼 좀 부진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월 숫자가 마이너스 17.7이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도 훨씬 안 좋았고요. 월가 예상치가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부진했습니다. 이제 이 지수 역시 0을 하회할 경우 이 업황 자체가 위축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제조업 업황 지수가 상당히 위축세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네. 이제 시장의 묻지마 강세론자인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정말 월가에서 가장 강세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JP모건 콜라보니크 다시 한번 이제 강세론적인 입장을 되풀이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이제 증시가 최악을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에는 지금 경기 침체까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해서 이제 강하지 않은 이제 너무 심각하지 않은 완만한 경기 침체가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은 지나왔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되풀이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 금리 전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연방기금 금리의 고점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에 막기 위해서 연방기금 금리를 이제 4%대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그 전에 이제 인플레가 고점을 치고 또 경기 침체가 이제 가능성이 다가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고 연준이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낮은 수준에서 연방기금 최종 금리를 결정하고 말 것이다라는 이런 논리를 이제 지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인플레 고점 신호가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한 것보다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최종 연방기금 금리 범위가 예상한 것보다는 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연준도 이제 금리를 마냥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채권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 콜라보니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증시가 최악을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오늘 한번 다시 되풀이를 했습니다. 이외에 또 유명 인사들이 오늘 여러 발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뉴욕 증시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어떤 분수령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좀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토리 펀드 창립자이죠. 이제 댄 마일스 이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한 주를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어닝이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어글리 위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닝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펀드에서는 IT주를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마존도 포함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뉴욕 증시가 저점을 지금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저점을 기록을 아직 하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몇 분의 이제 의견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펀드 스트렛의 공동 창립자이자 조금 강세론자에 속하는데요. 이 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뉴욕 증시가 이미 저점을 기록을 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타난 이 뉴욕 증시 반등세의 어떤 이 형태, 그 좀 스타일에 대해 이 반등이 지난주에 있었던 반등이 어떤 스타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서 일어났던 반등세가 이제 전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대형주나 기술주를 비롯하고 또 스몰캡, 소형주 또한 일제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욕 증시가 어떤 저점을 기록을 하고 반등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냈고요. 또 다른 전문가입니다. 투자회사 스티펠의 그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취약한 점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집계를 하는 어떤 시장의 캐피털레이션 신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투자자들이 지금 증시에 오픈하고 있는 이런 리스크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투심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 설문조사가 나타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투자 심리가 극심하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 동시에 캐피큘레이션이 올 수 있는 시장의 항복 신호가 올 수 있고 저점을 찍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제 여름에 일어나는 이런 썸머 랠리, 여름의 어떤 일시적이라고 해야 되나
해야 될까요? 뭐 여름에 일어나는 어떤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결과로 S&P 500이 지금 4,200에서 4,300까지 올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장주를 중심으로 안도 랠리가 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비관적인 전망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의 콜라보니크, JP모건 콜라보니크가 강세론자라면 가장 지금 약세론자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인데요. 마이크 윌슨이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이런 입장을 되풀이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 주가의 반등,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주가의 반등이 반추세적인 랠리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추세는 약세장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카운터 반추세적인 랠리가 잠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직 약세장이 끝날 때까지는 한참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만약에 경기 침체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또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좀 강력하게 발생을 할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3,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리처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요. 단 스즈키 CIO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지금 약세적인 심리가 광범위하게 펼치면서 주식 비중을 늘리라는 일부 추천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지금 시장이 분명히 어떤 기술적인 과매도권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연초에 비해서는 장기 수익률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바닥을 쳤다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바닥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표현을 한 셈입니다. 또 이제 기술적인 전문가 분석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BTIG의 이제 수석 기술 분석가입니다. 이제 주식 차트 분석하는 기술적 전문가인데요. 이제 S&P 500 지수가 지금 4,000선에 바짝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좀 많이 근접을 했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가 저항선인 4,000 레벨로 다가가고 있는 만큼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다지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S&P 지수가 4,012까지 오르면서 최근 저점 대비보다 10% 높은 수준에는 좀 도달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좀 기술적인 측면을 분석을 해보면 아직 증시는 약세장에 갇혀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수가 4,000을 찍으면 여기서 더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도를 해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신중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이 더 딥이 아니라 이제 셀 더 립이라고 하죠. 바이 더 딥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가 매도해라. 이 정도가 고가일 수 있으니까 좀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증거로 최근에 고점이 오고 나서 이 추세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는지 증시의 모멘텀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3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증시에서 4주의 최고치를 되게 많이 찍었습니다. 3월 이후에 계속해서 오르면서 계속 4주 만에 최고, 4주 만에 최고 이런 숫자가 자주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이 4주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4주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 결국에는 랠리가 끝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식이 강세장으로 가려면 이 모멘텀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계속해서 쭉쭉 올라줘야 되는데요. 오르면 팔고 이런 랠리가 소진이 되는 양상이 3월 이후부터 벌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스닥이 좀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이제 빅테크라든지 기술주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크지는 않았고요.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 대형 종목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제 정말 이제 서학개미들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종목들인데요. 이 빅테크 종목들 대부분 1% 안팎으로 하락세에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빅위크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관망 심리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요, 이제 대체로 상승을 했는데요. 자율 소비재라든지 기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다른 여타 종목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